중간에 맨날 뭐가 이렇게 웃겨. 다 웃겨 쟤는. 360. 교실 좀 깨끗하지 않아? 네, 완전. 여기 좀 정리해. 여기. 어디? 아는 척도 안 해줘. 정리해. 아, 말라인 쌤이 나왔어요. 아 그래? 자, 여기 3,4를 지나는 직선이 무엇이? 직선 L인데 L의 X절편이 Y절편의 3배다. 그러면은 X절편과 Y절편이 있을 텐데, 그지? 뭐 그냥 둘 다 모르니까 뭐 Y절편을 A라고 하면은 X절편은 몇 A? 3A인 거야. 3배라 그랬으니까 3A인 거고, 그죠? 이 직선의 식은요,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식 하는 거 우리 알잖아.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해보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B인 직선이면 A분의 뭐였죠? X 더하기 B분의 Y는 뭐였더라? 1 이런 공식 같은 거 있었잖아. 그러면 요거는 X절편이 3A, Y절편이 A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A분의 X 더하기 A분의 Y는 1 이건데, A까지 이제 우리가 구해야 직선의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이 어딜 지난다 그랬어? 3,4를 지난다라는 조건이 있고, 저걸 우리가 아직 안 썼으니까 저거 쓰면 되겠죠. X에다 얼마를 대입?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요게, 자 요거는 약분해서 A분의 1이죠. A분의 1. 그러니까 더하면 A분의 얼마? 5고 그게 얼마? 1이라는 거니까 A가 얼마 나와요? A가 5 나온다. A가 5면 뭐 그냥 여기다 5 넣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5분의 X 더하기 5분의 Y, A에다 5 넣어서 1.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돼. 답. 그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꼭 알아야지 풀 수 있느냐? 이걸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공식, 이걸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풀 수 있다. 뭐냐? 그냥 뭐 여러분들 사실상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공식을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점이 주어졌다. 제가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졌다. X절편이 3A라는 거는 이게 무슨 소리야? 직선이 어딜 지나간다? 그렇죠. 3A, 0을 지나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저기 Y절편이 A라는 거는 0,A를 지나간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두 점이, 이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이 있는 거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거든? 뭐야? 여기서 요거 빼고 얼마? 3A분의, 그렇죠? 대신에 여기서 요거 뺐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야 돼. 똑같이. 여기서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 점을 가지고, 이 점으로 해도 되는데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이 점 가지고 해보면 X 빼기 0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A인데, A를 구하기 위해서 저 3,4를 대입을 한다는 거죠. 대입을 하면은 3을 대입하면 여기가 3 대입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4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 5. 이렇게 구해도 돼요. 공식 몰라도 되죠. 몰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절편이 주어졌다는 거는 실제로 직선이 지나가는 몇 개의 점이 주어진 것이다? 2개의 점이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166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이거 좀 어렵죠.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모양이 이제 직사각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이렇게
대충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4 여기가 6이고 그래서 어떤 직선이요?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 0, 1. 1을 표시 한번 해볼게.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L이 그죠? L이 이 니은자 모양의 그죠? 이게 넓이를 몇 등분? 2등. 2등분 알게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 전체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별거 아니니까. 전체 넓이는 일단 여기 요만큼이 얼마죠? 24. 24에다가 얘는 4. 4니까 28이네 전체 넓이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점을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2등분이 되겠어? 네. 안 되죠. 왜냐면은 봐봐. 얘 넓이만 해도 얼마야 이게 이 넓이. 얘 넓이만 해도 16이야. 이게 전체 넓이가 얼마였었냐면은 28이었단 말이야. 그죠? 요만큼만 해도 이미 반을 넘어요. 넘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는 거야. 조금 더 이거보다 어때? 더 이렇게 얘를 자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럼 이런 거잖아. 얘 넓이가 이렇게 2등분 된다고 하면 이 넓이가 얼마고? 14, 그죠? 얘 넓이도 14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넓이 구하기가 조금 더 쉬울까요? 위에 게 좀 더 쉽겠죠. 왜냐면은 위에 거는 사다리꼴 하나, 밑에 거는 사다리꼴에다가 사각형까지 또 더해줘야 되니까 위에 게 좀 더 쉬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밑에 걸로 해도 돼. 근데 뭐 내가 뭐 원하면 밑에 걸로 해도 되는데 자 지금 얘는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0,1인데 이 직선을 이 중요한 게 직선의 식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안 써도 되겠다. 여기 점 있잖아요. 여기 점 이게 만나면 이 점의 교점에 이게 L이니까 X좌표는 분명히 얼마야? 이건 나와 있거든. 4죠. 4. Y좌표는 모르셨네. 확실하게 모르니까 얼마나 그럴까? K라고 할까요? K? A라고 그랬는데 K라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 뭐 원하는 미지수로 K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지. 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서 14가 나와야 돼. 반드시. 그러면 자, 요 길이 얼마? 길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죠. 5. 네. 요 길이는 그러니까 요 길이 확실한 거 없죠. 이건 4죠? 4.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높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얘기예요. 식으로 표현하면은 몇 빼기? 6 마이너스 K라고 하면 되죠. 6 마이너스 K. 6 마이너스 K. 그래서 6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자,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11 마이너스 K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이게 약분해가지고 2니까 22 빼기 2K인데 요게 반 1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K는 얼마? 8이 나와야 되고 K는 얼마? 4가 나와요. 그죠? 여기가 몇 컴마 몇이라는 얘기야? 4,4라는 얘기. 그럼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그 질문은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4,4를 지나가 직선이. 그리고 어디도 지나가? 0,1도 지나가. 그러면은 우리한테 지금 이제 이 직선이 지나가는 두 개의 점이 다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울기 구해보면은 기울기. 자, L 구할 거야. 자, Y는 한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죠? 4분의 3. 4 빼기 0분의 4 빼기 1, 4분의 3. 지나가는 점은 뭐 0,1 지난다.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Y는 뭐 4분의 3x 플러스 1. 그치? L 이렇게 구하죠. 그 다음 368. 아,
다현이 어제 멘토 왔어. 수요일. 수요일 왔어. 수요일 왔어. 못 봤지? 수요일 나 봤어? 못 봤어? 수요일 한 1, 2분 늦게 들어오고. 저녁에 학원 바로 있어가지고. 응. 아 근데 어디 있었어? 거의 구석에 숨어 있어. 내가 요한이랑 저기 소영이 봤는데. 수요일 옆에. 옆에 있었다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인사도 했는데. 내가 인사했어? 아니 저는. 아 둘이 인사했다고? 그 옆에 요한이도 있었지. 네. 뭐야? 쌤 바보.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행히가 혹시 그 풍산 작업 있어 혹시? 지금 없어. 자, 요거 68번. 요게 성립할 때 얘의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몇 사분면을 지나가냐는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얘는 봅시다. 얘는 이제 우리가 by는 어떻게 돼? by는 마이너스 ax 너무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아니면 그냥 절편으로 구할까? 절편으로 그냥 아니야? 왜냐면 저번에 내가 풀을 때 절편으로 풀어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일단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요게 마이너스 b분의 c가 무슨 절편이에요? y절편이야. y절편이 어딘가 한번 찍어볼 건데 정확한 값은 알지 못하고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bc가 양수란 얘기는 b와 c가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네들이 부호가 같으니까 그럼 b분의 c는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절편이 여기 음수겠네. 그죠? 그 다음에 b분의 a가 그죠? 근데 봅시다. 그러면 b랑 c는 부호가 어때요? 똑같죠? 부호가 똑같은데 a랑 c는 어때요? 부호가 달라요. 그럼 그 얘기는 b랑 a도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b랑 a는 부호가 반대니까 b분의 a가 음수이지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야. 양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몇 번?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대로 하게 되면은 그때는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건 똑같은데 이 두 가지를 구해서 했었죠. 그러니까 x절편은 y에다 뭘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어서 얘가 사라지면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야 돼서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c는 아까도 했지만 음수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a분의 c는 뭐야? ac가 0보다 작으니까 a분의 c도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수 x절편은 양수. 그러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개형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이는 오늘 놀러 가서 보인다고. 어디 갔지? 응? 어디 갔어요? 살면서 안 물어봤어. 놀러 간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디 간 게 뭐 중요해? 근데 갈 때가 계속 생기나? 온갖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다 알아봐. 뭐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은 거기도 가고 가족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가고 다 가는 거야. 친구들이요. 가요? 친구들? 친구들이랑 안 가나?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가는 애들도 있어. 남자애들이야 뭐 나가도 뭐 크게 막 위험하지 않은 거야. 위험한데? 추운데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이상 잡혀가거나 이런 게 없다. 그치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믿음은 있어야지. 어디 가서 에이 누가 지들끼리 가서 맞아 잘 놀아. 누나 지들끼리 가서 잘 노는 게 얌전하게 놀다 오냐고? 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원래 근데 그런 사람들 애초에 자기들끼리 놀러 가지도 않아. 아, 그런가? 자,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른쪽 그냥 생겼다. 그때 비슷하네. bx 얘가 지나지 뭐야? 맞는 사분면을 보여줘.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봅시다. 얘가 지금 y절편 0 넣어서 y절편이 한번 적어볼까? y절편 뭐야? x에다 0 넣어서 y절편 계산해보면 y절편 b분의 c b분의 c 그죠? b분의 c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절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c인 것이고 여기가 y절편이니까 여기가 b분의 c인 거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도 얘는 뭐야?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역시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a분의 c는 음수겠네. 그럼? 그지? 요거와 요거를 바탕 얘네들의 부호를 바탕으로 해서 그지? 얘도 역시 x절편, y절편을 찍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y절편부터, x절편부터 0 넣어서 해보면 x절편이 뭐야? b분의 a는 살짝 꼬여있네요. 자, bc가 부호가 어떻죠? 같아요. bc가 같은데 a랑 c는 다르니까 a랑 b가 그런 부호가 다를 거니까 이거는 양수, 음수라서 x절편이 이렇게 있는 거고 y절편 x에다 0 넣어서 마이너스 c분의 a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c분의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 그려놓고 눈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오케이? 벌써 끝났어. 대박. 엄청 잘하나 봐. 이건 엄청 잘하나 봐. 이제 자 우리 뒤에 왜 뭐가 또 있지? 그 원에 맞는 정답이 없어졌는데 왜 여기 붙어 있어? 생산자에도 있어. 어? 생산자에도 있어. 생산자도 있어요? 나중에 나오면 그때 하면 되니까 일단 그 저기 뭐야 우리 수학에서 오늘 지금도 끝나요? 끝날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응? 뭐예요? 뭐 하냐고? 마스크 쓰고 있어. 아니 아까 그거 알았어. 벌써 끝났네. 처음 뭐야?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필수 7번 했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저기 예제만 풀고 그냥 끝났죠. 유제는 못 풀고 그러니까 얘는 푸는 거. 유제는 아무리 안 풀었잖아. 그리고 이제 잘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설명할 게 여기 이게 중요한 거라서 설명할 게 이제 있는데 저번에 하긴 했는데 이제 급하게 했으니까 한번 우리 유제 다시 한번 보면서 보자.
13-13번 한번 볼게요. y는 뭐라 그랬냐면은 k 플러스 1x 더하기 2k 플러스 3은 실수 무엇이? k가 뭐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뭐라 그랬어요? 몇 컴마? a 컴마 b를 지나간다. 그죠? a하고 b를 이제 곱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k랑 관계없이니까 뭘로 묶어줘야 돼? K. k로 묶어주면 xk하고 2k니까 x 플러스 2k 더하기 x 더하기 얼마? 3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y까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0은 x 플러스 3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자, 그러니까 k 값에 상관없이, 그죠? k 값 상관없이 지난다라는 거는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등식이 성립하게 해주는 x, y 값이 항상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뭘까요? k 값 상관이 없으려면 x는 뭐여야 될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얘는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 둘이 더한 게 얼마야? 1. 1이니까 y가 얼마가 돼주면 1. 1이 되면 무조건 0, 0이 돼서 같아질 거 아니야 항상.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더라도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이면 등식이 성립하게 되어 있다. 즉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개념은 알겠어요? 항등식 개념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 그 14번 있죠.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좀 요런 개념을 활용을 한 거예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과 뭐라 했냐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0이 어디서? 1사분면에서 만날 때 m의 범위를 구하라 이건데, 자 한번 보세요. 얘는 내가 이 직선은 완벽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그릴 수 있거든.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냥 x절편, y절편 해서 구하면 그리면 되는데 x절편이 얼마야? x절편이 2. 그죠? y절편 4. 보이지? 4.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문제예요. 얘는 m 값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저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일단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저거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왜 2차 함수 얘기할 때도 2차 함수 우리가 얼마 전에 뭐 2차 등식, 2차 함수 이런 거 한꺼번에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뭐 2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지금 함수가 완벽하게 주어진 건 아니지, 그치? a 값이 없으니까. 그러나 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야. 일단 어디로 볼록인 건 알 수 있지? R로 볼록인 건 알 수 있어. A랑 상관없이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칭축이 어디다? 1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왜냐면 저거를 제곱식으로 바꾸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x제곱 빼기 2x니까 저건 제곱식으로 바꾸면 반드시 x 빼기 1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x는 1이 대칭축일 거란 말이야. 그런 건 알 수 있어. 거기까지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뭐냐? 얘를 자 y를 넘겨 이항하고 y는 어떻게 되냐면 mx-3n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그리고 y는 m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걸 잘 보세요. 얘가 m을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나 얘가 m 값이랑 상관없이
m 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어디? 3,1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돼? m 값이랑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x가 3이 돼주면 이게 그냥 사라져 버릴 거냐 무조건. 그리고 x가 3이기만 하면 이건 사라지니까 y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m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3,1을 지나가게 돼 있다. 내가 이 직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지. 3,를 지나간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이 어디냐? 내가 1, 2, 3 여기쯤 있을 거니까 3,4면 여기가 2고 내가 1 여기쯤 있을 테니까 여기쯤을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여기 지나가고 직선이니까, 그죠? 직선이니까 여기 이렇게 이 막대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여기를 이제 벗어날 수는 이탈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얘네들이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직선이 여기 지나가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되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문제 조건이 안 맞는 거야. 만나긴 만나지만 몇 사분면에서 만나? 4에서 만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1사분면에서 여기에서 만나야 돼. 여기.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봐봐. 이 직선이 여길 지나가지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이 둘도 여러분들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만나죠? 이게 둘 다 빨간색으로 그린 거 축 위에서 만나죠. 축은 여러분들 X축, Y축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보다 어때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나만 그려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교점이 몇 사분면에 있어요? 1사분면에 있으니까, 그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거보다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죠?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쪽 편으로 이쪽 편으로 이렇게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그때 m의 범위라고 했는데 m이 여기서 지금 뭐예요? 분명한 거.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지?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지? 이때가 지금 이게 제일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돌아간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중2 때 배운 거 떠올려보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우리 방금 전에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했잖아요.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이게 헷갈리죠. 커진다 작아진다 헷갈리죠.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자, 커지는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계 방향이 어딘지 알죠?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도는 게 시계 방향이지. 시계 이렇게 돌지?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좀 안 될까요? 수학에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이런 것도 배울 건데 수학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라고 약속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수학에서 언제는 이렇게 도는 걸 플러스라 했다가 언제는 또 이렇게 도는 걸 플러스라 그러면 이제 혼동이 오니까 항상 수학에서는 이렇게 도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선도 직선 가지고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선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그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치? 플러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 플러스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얘네들이는 기울기가 뭐죠? 우상향하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고 우하향을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음수인 건데 이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기울기라고 하면 말 자체가 기울기라는 게 경사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그걸로 설명하다 보니까 혼동이 와요. 왜냐면 이게 양수일 때, 요 두 개만 봐봐. 양수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른 게 기울기가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기울기의 개념하고 맞는다는 거지. 기울기가 커진다, 경사도가 커진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음수일 때는, 자, 얘랑 얘랑 한번 봐봐. 음수일 때는 경사도가 큰 놈이 오히려 어때? 작아, 기울기가. 그것 때문에 혼동이 돼.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 그 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수록. 아,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갈수록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건 맞지만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그지?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쭉 돌아갈수록 이제 기울기는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보자. 얘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얘의 기울기는 얘가 어떤 직선이냐면 이 빨간 거 0, 몇 번? 4와 여기 점의 좌표는 3,1이었거든요. 3,1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만 구해보려고 해요. 그죠? 얘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면, 이 빨간애 여기 얘처럼 이렇게 된다면은 m 값이 얼마일까를 구해보죠. m 값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3 빼기 0분의 그냥 1 빼기 4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얘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 2, 얼마? 0과 3,1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될 때 m 값은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m 값이 1이겠죠. 1.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잖아. 사이에 있는 애들만 얘하고 일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m 값은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m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같은 건 안 돼. 같으면은 이제 여기서 만나니까 안 되고, 크고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게 m 값의 범위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1,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 수학 문제는 대부분 눈으로 그냥 우두커니 보고 있으면 풀려 안 풀려? 절대 안 풀리지. 뭐라도 식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머릿속에 쫙 그려지지 않더라도 쓰다 보면은 그지? 연결고리가 발견돼서 풀리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써야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 A, B를 지난 직선이다. 즉 1,1을 지난 직선 이렇게 문제가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걸 보고서 점이 몇 개 주어진 거예요? 1개.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점이 1개만 주어지면은 직선의 식을 구할 수는 없지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기 지나는 건 알겠네. 그럼 못 구하겠네. 점이 하나만 주어졌으니까 지나는 점이 2개가 주어져야지 구할 수 있는데 1개만 주어지니까 아니면 뭐 점이 하나 있으면 기울기가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 구하겠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틀리는 거야.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해서 1,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 기울기랑 상관없이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 y는 m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고 표현해 놓고 다른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1,1에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조건이 하나니까 못 구해 이러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 했던 것처럼 1,1을 언제나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식을 세우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1, 그러니까 뭐 A, B를 지난다 그러면 일반론으로 얘기하면은 y는 m 뭐야? x 빼기 a 더하기 얼마?
B라고 치거든요.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럼 다음으로 넘어볼까? 다음으로 두 가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니까 보죠. 자, 필수에서 8번. 자,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의 교점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지금 얘네들의 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교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뭐 3x 플러스 2y는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이렇게씩 세워서 연립방정식 풀면 그게 교점이잖아. x, y 구하면은 교점을 구할 수 있어 직접. 구해서 교점을 뭐 구해보면은 뭐 귀찮긴 하지만 구하면은 얼마나 나올까? 마이너스 2,1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2,1 대충 찍어서 구해본 건데 교점을 마이너스 2,1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 구해라. 그러면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도 구하고 지나는 점도 두 개나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하면은 x, y에 대한 몇 차식이라 했지? 1차 식인데 어떤 식? 1차 방정식 x, y에 대한 그러니까 x, y를 포함하고 있는 1차 방정식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쟤는 직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어떤 직선인지 둘째 문제고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자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봐봐.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내가 저번 시간에 얘네들의 교점은 분명한 것은 교점은 우리가 구해봤지만 마이너스 6, 이렇게 몇 개죠?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어.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러면은 한 개라 그랬어? 저번에 혜연이가 두 개라 그래서 누나가 빵 터졌잖아 그때.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야? 무수히 많죠. 여기 교점을 지난 직선은 막 내가 지금 그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때? 무수히 이렇게 많아? 하루 종일 그렇게 못 그려.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냐?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냥 아무튼 무수히 많은 직선을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저 무수히 많은 직선을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해보려는 건데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3x 플러스 2y 플러스 4 곱하기 k 더하기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을 이렇게 만들면은 k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어쨌든 뭐 전개해가지고 딱 계산을 해도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인 거 맞잖아. 여기 x 제곱이라든가 이렇게 등장하진 않으니까. 그죠? 그럼 이건 일단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형이죠? 이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잘 봐. k 값에 관계없이 봐봐. 얘네들의 교점이라는 것은 교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그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도 여기를 지나가고 쟤도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간다는 게 의미가 뭐야? 우리 많이 썼던 거니까.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식에서 확인할 때는 이 x값 알파, y값 얼마? 베타를 대입하잖아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값이 3알파 더하기 2와 2 베타 더하기 4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죠? 이거를 교점이니까 저 위에도 있는 쟤도 지나가는 점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도 이게 0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이분 봐봐. 이걸 알파,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죠?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고 얘도 이거 갖다 쓴 거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얘네들의 교점이니까 알파, 베타가. 그러면 k 값이 상관없이 0, 0,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0, 0이 돼가지고, 그죠? 등식이 좌변우변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직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직선인 건 맞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파, 베타를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k 값에 관계없이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그죠? k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뭔가가 될 수, 뭐든지 될 수 있어. 뭐가 되더라도 저긴 지나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알파, 베타, 즉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무수히 많은 직선을 몇 개의 식으로?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왜 어떻게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 거냐? k가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k가 뭘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선이든지 될 수 있는 건데 그 k가 얼마든 간에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저를 지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이걸 이제 공식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분명히 얘랑 얘의 교점을 모르더라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러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아까 내가 k를 여기다 곱했는데 여기다 곱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애한테 곱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얘네들의 교점을 지난다 그러면 여기다 k를 곱해도 돼요. 여기다 k를 곱해도 돼요. 그죠? 네. 이게 얘네들 교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5 더하기 대입하면은 k 0이기 때문에 k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5.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또 어떤 조건? 마이너스 1,2도 지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직선이 딱 몇 개로?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k가 정해졌다는 거는 교점이 여기 직선이 하나로 정해졌다는 얘기니까 k가 5기 때문에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5를 k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돼. 그럼 3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2y 플러스 5y니까 7y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0은 0이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얘네들 교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조건은 나중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 교점을 지나간다라고 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식을 여기를 뭘로 놓고? K로 이렇게 놓고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형태를 기억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해볼까? 한번 밑에 위에 거 말고 밑에.
미친놈들이 많아. 헷갈리는 여기 어려운 거니까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요. 개념이 명확하게 이게 안 잡히면 좀 헷갈리거든요. K가 기울기. 아니요, K가 꼭 기울기는 아니죠. K는 이제 그냥 미지수인 거야, 미지수. 얼마가 될지 모르는 미지수. 이제 얼마가 되느냐는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 그러니까 K가 어떤 값을 같은지 상관은 없는 거야, 일단은. 뭐만 봤을 때는 쟤네들의 교점을 지난다는 조건만 보면 K가 얼마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교점을 지나가니까. 근데 이 추가 조건이 여기도 지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 이것 때문에 K가 이제 딱 우리가 구했을 때 마이너스 5로 딱 정해지는 거지. 그럼 기울기의 문제니까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 그랬어. 기울기는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이걸 그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x의 개수가 뭐가 되죠? 2k 플러스 내가 풀었던 문제 기준으로 보면은 2k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2k 플러스 3x가 되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뭐가 돼? 2-ky 그지? 그 다음에 뭐 상수 뭐 이렇게 되겠죠. 상수는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면 기울기만 우리가 거기 얼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을 y는 이렇게 풀었을 때 그죠? y는 이런 형식으로 풀었을 때 x의 뭐 개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거잖아. 식에서 찾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는 지금 직선의 무슨 형태니? 무슨 형? 요거. 무슨 형이라고 했어? 이렇게 돼 있는 거. x, y 상수가 한쪽에 몰아져 있는 거. 직선의 방정식의 뭐라 그랬지? 전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형이라고 했죠. 일반형.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기울기를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울기라는 건 식에서 찾으려면은 y는 이렇게 풀어놓고 x의 개수를 봐야 그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뭐야? y를 넘겨서 그럼 어떻게 돼? k-2 부호가 바뀌어서 k-2y는 우리 기울기만 찾아야 되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상수는 뭔가 있겠지, 나오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뭐겠어? y는 k-2분의 2k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게 지금 얼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그 유제에서 유제 보고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 유제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은 직선이 두 개가 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니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 요거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여기. 근데 기울기가 얼마? 1이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이제 풀어보면 k 플러스 2x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y 이렇게 되겠죠? 정리 전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 이렇게 전개 필요 없지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 뭐 상수가 뭔가 있겠지 뭐. 상수는 뭐 기울기 구하는데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2k 이걸 넘겨서 이거 플러스 돼서 2k 플러스 1 y는 k 플러스 2 x 더하기 상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는 2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일 텐데 이게 얼마이다? 1이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k를 알 수가 있다. k는 얼마인가? 1, K1이기 때문에 여기다 얼마 넣어서? 1 넣어서 계산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1 넣어서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0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나 이거 이해됐어? 저는 위치관계. 위치관계 이거 옛날에 안 배웠나요?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 안 배웠나 이거?
그럼 이건 배웠어 옛날에? 그 연립방정식에 해가 연립방정식에가 무수히 많을 조건, 없을 조건, 하나만 있을 조건 이렇게 그거 배웠나? 그거 배웠나? 그거 혹시 기억나? 조금 왜 항상 조금 날까? 어? 다 나면 참 좋을 텐데. 아 맞다. 그 우리 저기 또 2월 말 돼가니까 월말평가 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2월 말까지는 또 좀 약간 시간이 많이 없어서 3월 우리만 2일 날 볼 거야. 3월 2일이 금요일. 개학생. 대박 헬프. 금요일이니까. 아 뭐야. 그럼 토요일 날 따로 와서 볼래? 뭐뭐 봐요? 뭐뭐 봐요? 아 뭐뭐 보냐면 우리 처음부터 처음이요? 뭐야. 처음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저기 부등식 아 2차 부등식까지 2차 부등식. 아 함수는 어디 가요? 함수요. 일부러 여기서 끄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고사 범위. 아. 중간고사 범위로 끄는 아 거예요. 진짜 중간고사 보면 저렇게 왔나요? 아 이건 최대로 치로 잡은 거. 최대. 제일 많을 때. 제일 많을 때. 뭔 소리야? 제일 완전히 선생님이 완전히 저기 약 먹고 막 나가는 최대로 나갔을 때를 잡은 거고 보통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거? 최대치로 잡아요. 근데 함수 있잖아. 진짜 부등식 따자면 그 앞에 함수 있는 그 앞에. 아니 하나 둘셋넷 다요. 아 그렇죠. 2차 그렇죠. 2차 방정식과 함수가 먼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다 하네 그냥. 아니 왜 그래? 나 우리 배웠잖아. 너 안 배운 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 배운 거 보는 건데. 아 너무 싫어. 아 여러분 시험을 자꾸 봐야 돼. 시험을 자꾸 봐야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지.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막 있는데 계속 그냥 외면한 채로 나는 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행복회로만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미리 안 되는 부분이 빨리빨리 체크해가지고 해야죠. 확인하죠. 그런 목적을 보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봐.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한다고 생각. 어차피 뭐 월평 본다고 월평 준비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 네? 자, 요거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연립방정식. 여기서 이제 C가 오른쪽에 가면 그죠? 가장 흔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되는 건데 왼쪽으로 데려온 거야.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x, y를 구하라.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각각을 보면은 두 개의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두 개의 방정식이고 두 개의 방정식이고 두 개의 무슨 방정식이야? 도형 개념으로 보면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둘 다 만족 성립하도록 해주는 알파 베타 그러니까 x과 y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하나만 만족하는 x, y 순서쌍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했어. 뭐 배울 때? 부정방정식 배울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너무 많아서 구할 수가 없는데 x, y가 뭐 만약에 정수라는 조건이 이런 게 주어지면 그지? 몇 개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그 점들을 다 찍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걸 만족시켜주는 순서쌍들을 x, y를 점으로 찍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모여서 직선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직선이라는 그림은 이거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x, y 순서상 해들을 쫙 다 찍어놓은 거야 점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도 이렇게 점으로 당연히 찍어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공유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유하는 점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 x, y 값을
여기에 넣어도 참이 되고 여기에 넣어도 참이 된다는 얘기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둘 다 성립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 개념 첫 번째로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무엇이다? 교점이다. 오케이? 네, 그거고. 그래서 저기 소영이가 조금 기억난다고. 이거의 자, 첫 번째 이거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이 뭐였는지 혹시 조금 기억나는 데까지만. 응, 뭐가 똑같은지 얘기해 주세요. 뭐가 개수가 완전 똑같아. 비슷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개수의 B가 똑같은 거예요. 개수의 B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좀 더 확실하게 얘기가 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하고 2x 더하기 2y 더하기 8은 0이란 말이야. 이거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느냐? 얘네들이 다른 등식인가요? 다른 등식? 아니죠. 똑같은 등식이죠. 왜냐하면 여기다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은 개수를 완전히 다 같게 만들 수 있을 거죠. 그럼 이게 같다는 건 무슨 의미? 이게 값이 되냐면 K로 같다는 건 뭐냐면 A'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K배를 해주면 A가 되고 B'에다 K배를 해주면 B가 되고 C'에다 K배를 해주면 C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다 같다. 이게 뭐 다 같은데 얼마나 같은지 모르니까 K로 같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래식에다가 몇 배 해주면 아래식의 양변에다가 몇 배 해주면 얘네가 K로 똑같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A'에다 K 배하면 A가 되고 B'에 K 배하면 B가 되고 C'에 K 배하면 C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밑에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몇 배 K 배를 해주면은 위식이랑 어떻게 된다? 똑같은 식이 된다. 그 얘기는 애초에 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게 지금 개수가 1, 2고 1, 2고 이렇게 숫자가 좀 다르게 보이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다 양변에 같은 값을 곱해서 똑같은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애초에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럼 똑같은 식이라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완전히 어떤 직선이에요? 일치하는 똑같은 직선이니까 그냥 겹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점이 무수히 어때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없을 조건은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가 같이 가.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 이런 거와 잘 보세요. 2분의 1, 2분의 1인데 여기는 1이잖아요. 여기 다르잖아요. 마지막에는. 그치? 향수의 B만 다른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봐봐. 여기다 몇 배를 주면? 2배를 해주면은 4x 더하기 2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되는데 그치? 얘네 둘이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뭐가 똑같죠? 봐봐 얘는 y는 하고 풀었을 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그냥 별거 아니고 4x하고 1을 2항에서 2로 나눠준 거야. 밑에 것도 y는 하고 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1이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같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얘를 넘겨서 이걸로 나눴기 때문인데 여기 얘를 넘겨서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게 나온 이유가 뭘까? 다르게 나온 이유는 이 값은 뭘 넘겨서? 여기 1을 넘겨서 2로 나눈 거고 여기 값은 2를 넘겨서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다르냐? 기울기가 똑같죠. 기울기가 똑같다는 건 어떻다는 거야? 두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는 건데 같은데 뭐가 다르죠? y 절편이 달라요. 이제 기울기 똑같은데 y 절편이 다르면 이렇게 둘이 평이 가게 되니까 만나는 점이 없게 되는 거지. 없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는 아까 이것처럼 얘까지 같으면 둘 자체가 똑같은 식이니까 아까 일치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직선을 그려봤을 때 평이 갈 수밖에 없죠. 그치? 마지막으로 연립 방정식의 해가 몇 쌍? 한 쌍만 딱 존재하는 경우 있잖아. 보통 우리가 풀 때 나오는 그런 연립 방정식의 해 보통 한 쌍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뭘까요? A'분의 A하고 B'분의 B 자체가 같지 않으면 된다. 같지 않으면 돼요.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거든. 해가 한 쌍이 되려면은 우리가 직선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그럼 두 직선이 그러니까 한 쌍이라는 얘기는 직선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잖아. 두 직선은 여러분들 위치 관계가 뭐밖에 없죠? 몇 가지 있죠? 위치 관계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무수히 많은 경우는 아까 두 직선이 뭐야? 일치하는 거였었고, 이거는 두 직선이 평행하는 거야. 교점이 없는 거지. 평행하니까. 이 마지막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아예 없대요. 달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그럼 보면 얘 기울기는 뭐냐? 얘 기울기. 얘 위에 거는 기울기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지금 보는 거야. 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마이너스 b분의 a. 밑에 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그죠? 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같지 않아요, 기울기가? 같으면 양변의 기울기가 같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b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되고, 그지? 또 a 프라임 b는 ab 프라임이 되고, 그죠? 양변을 뭘로? b로 한번 나눠주고 a로 한번 나눠주면 이렇게 이게 같아져요. 즉 a 프라임분의 a하고 b 프라임분의 b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같으면. 그죠? 근데 이게 기울기가 같으면은 해가 한 쌍일 수가 없죠. 기울기가 같지 않아야지 한 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같지 않으면 기울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y절편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상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기울기만 무조건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C는 보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럼 뭘까? 요 조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하고 이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직선이 여러분들 이건 내가 지금 일반형을 가지고 설명한 건데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의 해하고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한 건데, 그죠? 이게 두 직선이 어떻게? 훨씬 더 간단하게 mx 플러스 n, m 프라임 x 플러스 n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훨씬 더 판단하기가 쉬워, 우리가. 자, 일치하려면 어때야 돼? 일치하려면 기울기가 어떻고? 같고,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이 완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m하고 n 프라임이 똑같고 n하고 n 프라임도 같아야 돼요. 완전히 같은 직선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평행하려면 얘네 둘이는 어떤데? 같은데 y절편은 같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해가 한 쌍이려면 n 프라임하고 기울기가 m이 같지만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위치 관계 세 가지 일치, 평행,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유치한 게 세 가지와 그렇게 될 조건, 조건들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들 중에서 특수하게 어떻게? 수직하게 이렇게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수직하게 만나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기울기가 당연히 다를 텐데, 그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는 두 직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수직한 그림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 수직한 거를 이제 두 직선이 수직하게 만나는 경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만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직선이 수직하게 만나는. 한번 봅시다. 얘 기울기 있잖아요. 얘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해볼게요.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 거고, 기울기를 각각 한번 구한다기보다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뭐냐면 얘 기울기는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지, 그죠? 두 점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얘 기울기 m'은 요 점하고 요 점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직각삼각형을 주목해서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 점에서 수선 하나만 내려볼게. x축에다 수선. 요거. 이 그림 우리가 언제 많이 봤죠?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동그랗게 두 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림 언제? 언제 많이? 중학교 2학년 때. 또 역시 닮음할 때 우리가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봐봐. 내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길이에요. 길이 B라고 한다면은 얘 기울기는 여러분들, 얘 기울기는 당연히 M은 뭐라고 할 수 있어? A분의 B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일 때 X 증가량이 A고 Y 증가량이 B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네. 그리고 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를 뭐 C라고 해볼게요. 길이를 모르니까. C라고 해보면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닮음을 이용해서 봅시다. 자, 여기 각을 내가 동그라미라고 하고 x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동그라미하고 x는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니까 요 삼각형에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x니까 여기는 뭐가 돼?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여기 90이니까 합쳐서 x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요 왼쪽 이거하고 닮음인 거 보여? 닮음? 자, 비례식 하나만 세워봅시다. A 대 A랑 대응되는 변이 뭔가요? B죠, B. 이 삼각형에서 A 대 B는 B 대 C예요. B 대 C. 그지? 됐어? 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AC는 뭐야? B? 제곱이네. 그죠? AC는 B 제곱. 이걸 이제 알았는데 M' 좀 구해볼까요? M'은 얘 기울기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제 점이 바뀌었을 때 X 증가량이 얼마? C. 그죠? Y 값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X는 증가했죠. 왜냐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증가한 게 맞으니까 C분의라고 하면 되고 Y 증가량은 오히려 여기서 위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B라 그래야 되겠지. 자, 봅시다.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곱해보려고. 곱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A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C분의 B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AC분의 B제곱이 됐는데 자 B제곱이 뭐랑 똑같다고요? AC랑 같으니까 이거 대신 AC를 넣어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즉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항상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하고 C하고 B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있다고 치고 여기를 A, B, C라고 치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A, B, C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된다. 수직인 두 직선이 있으면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이 항상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 바로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9. 다음 식사량 문제를 보다가 1번 보면은 3,3 5,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에 뭐 하다고? 평행하고 y절편이 얼마? 3인 직선을 구하시오요.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하고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다.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하고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다 구할 필요는 없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구해볼까요? 얼마인지? 몇 분의?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네.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도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고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2인 건 확실하고 지나가는 점이 아니라 y절편이 나와 있잖아요. 더하기 3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y절편 이거야. 그죠?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우리 방금 배운 거 나왔네. 3, 마이너스 1과 2,4를 지나는 직선에 이번에는 뭐라고? 수직이라 그랬어요. 수직한 애들끼리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이죠? 방금 배운 거.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 있잖아. 직선. 얘한테 수직해야 되는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네, 맞는 거. 마이너스 5.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은 그지?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1이 돼야지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2,1을 지난다. 그래서 기울기가 수직하면서 수직하다는 얘기는 이제 기울기가 5분의 1이고 2,1을 지나니까 x-2 플러스 1 2,1을 지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5분의 1x 전개해서 계산하면 5분의 3을 주면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대. 까먹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13-18 평행한 거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13-18 수직 이등분한다는 건 뭐야?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는 어떤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는 이 선분의 어딜? 중점을 지나가면서 동시에 또 선분하고 어떻게? 수직하게 만난다는 얘기죠.
영웅이 건데? 영웅이 거. 네. 이거 찾는 거 맞아? 음? 2번이랑 비슷하네. 2번이랑 비슷한데 2번에보다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 직선이, 그죠? 그림 이 말을 그림을 해보면은 이 두 점을 이음선분 두 점이 어딘가 있다고 합시다.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계산은 좌표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음선분은 이 선분 AB를 얘가 뭐 한다 그랬어? 수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직, 말 그대로 수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걸 연장하면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4,3하고 6,-3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내가 알 수가 있거든. 기울기. 그럼 얘하고 수직하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이 직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는 0인 거야. 얘가 6. 그러면 여기 두 점을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얘 기울기가 얼마냐? 6 빼기 4. 6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10분의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는 3이네. 얘 기울기가.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얘랑 수직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는 3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그냥 3분의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얘네들 중점. 중점은 더해서 일어나는 1, 더해서 일어나는 0. 그러니까 1,0을 기울기는 3분의 5여야 돼요. 얘랑 수직이니까 1,0을 지나가야 돼. 수직 2등분해야 돼. x 빼기 1 더하기 0 이렇게 나와요. 3분의 5x 빼기 3분의 5가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일반형으로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3y는 5x 빼기 이렇게 해서 y까지 저로 넘겨버리면 5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0이 되죠. 이게 이제 일반형이고 얘랑 비교해보면은 여기가 여기 홀로스로 되어 있죠. 홀로스로 되어 있으니까 같게만 그대로 비교하려면 여기를 이거를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3y 플러스는 0 이렇게 해서 잘못된 그래서 이게 a, b라고 할 수 있는 더하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1? 이해안 했어? 나는 근데 왜 가만히 있어? 1,0을 지나 맞아 기울기가 A, B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애는 기울기가 3분의 5가 돼야 되지. 여길 지나 기울기가 3분의 5인 직선. 그게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 x 마이너스 1 더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5니까.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이건데 우리한테는 요 직선을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ax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 by 플러스는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 직선. 이거를 뭘로?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일반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a, b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어떻게? 3i는 5x 마이너스 5가 되고 5x 한쪽으로 다 몰아서 마이너스 3i 마이너스는 0인데 이거랑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고 a가 5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달라? 상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나눠야? 마이너스로 나눠서 상수가 힘들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3i 플러스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수가 같아졌으니까 인제 비교하면 a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b는 5분의 3이고
쉬고 할까? 잠깐? 힘들어? 힘들어? 눈빛 주고 다 말을 해주면 힘들어. 잠깐 쉬었다 할게.